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합봉입니다. 네, 오늘도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카메라 사진 영상 뉴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뉴스는 캐논에서 9천만 화소 카메라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파나소닉의 수익 구조가 많이 악화되어 가지고 파나소닉 카메라 분야에 대해서 구조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최고 화소인 32억 화소의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뉴스에 대해서 뇌피셜이라는 양념을 마음껏 팍팍 쳐가지고 마음대로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는 제가 아주 반기는 뉴스죠. 캐논에서 초고화소 카메라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 이러면은 이미 9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사진 작가들한테 필드 테스트를 시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물론 이 소문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CR2죠.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이 영상보다는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화소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화소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RGB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RGB에 딱 하나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선회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높은 화소, 최소 1억 화소는 지금 찍어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캐논에서 조금 모자라지만은 9천만 화소짜리 지금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9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 그러니까는 소니라든지 니콘이라든지 뭐 파나소닉 뭐 다른 경쟁사들 역시 초고화소 바디를 개발을 하고 있지를 않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아, 저기 옆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얼추 들어가지고 이렇게 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아마 캐논이 단독으로 이렇게 초고화소 시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니 같은 데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센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이제 1억 화소나 1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상대랑 이제 격차를 내야 되니까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씨 뭐 1억 2천이면은 컴퓨터부터 바꿔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러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게 면적으로 따지고 있는 면적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가로 세로 크기로 보면은 1억 화소라고 해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 2배 정도, 지금 이제 6,100만 화소가 최고 화소의 카메라인데 거기에 이제 2배 정도 화소를 늘리는 게 제가 봤을 때 올바른 수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고화소 카메라를 무진장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여러 군데 이렇게 촉을 뻗쳐 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곧바로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름이 R5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로 나온 캐논 EOS R 시리즈와 비슷한 디자인의 미러리스 카메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번에 나온 EOS R5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에서 아주 큰 태클이 있었죠. 큰 태클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안에 내부에 타이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부러 못 쓰게 이렇게 했다, 뭐 아니면은 방열 패드를 뭐 다른데 뭐 붙여가지고 오히려 방열이 많이 나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기판을 이렇게 뜯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칩셋이 이게 타이머 칩셋이다, 이런 칩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 시간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뭐 이런 루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요즘
캐논 R5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핵펀치는 아니었지만은 그동안 캐논의 고급 미러리스 카메라를 원했던 많은 분들께서는 엄청난 주문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생산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 화소의 고화소 초고화소 카메라용 바디 EOS R5S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파나소닉에서 들려오는 카메라 사업부의 구조조정 소식이 있죠. 구조조정 소식이 있는데 루믹스 이 브랜드에 대한 개편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니온 게이자이 그러니까 니케이 신문에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이 신문이 유료거든요. 유료라 가지고 다른 신문을 쭉 찾아봐도 특별히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감소를 했으니까는 특히 이번 3분기에서는 29%나 이제 작년 대비 수익이 감소했다. 이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파나소닉의 수익률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파나소닉이 너무 오랫동안 이 마이크로 포스드 그러니까는 마포 카메라에 집중을 했다. 그게 패착의 원인인 듯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마이크로 포스들을 밀었던 올림푸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파나소닉 뭐 이렇게 있는데 이 3인방 역시 그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마이크로 포스드라는 게 옛날 35mm 필름을 그냥 바로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던 하프 필름 카메라들 있잖아요. 올림푸스 펜 22 이런 카메라들이 그때 당시 대단한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현대 센스 버전으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게 마이크로 포스드가 아닌가. 물론 이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미러리스라는 특징과 함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 센서 값이 많이 싸진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작은 센서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올림푸스처럼 짬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파나소닉이 구조조정 하려는 부분이 아마 마포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스드 분야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L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을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L마운트 연합으로 새로 만든 마운트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다양한 전자접점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L마운트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은 유일하게 후지필름밖에 없는데 후지필름이 요즘 휘청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미래가 있지 않다. 빨리 버리고 풀프레임이라든지 오히려 풀프레임보다 조금 더 큰 포맷을 그러니까는 중형 카메라는 아니지만은 풀프레임보다 등치를 조금 더 키운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후지필름에 중형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형 카메라랑 그 다음에 그 풀프레임이었고 바로 마포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떠오르시는 기업이 있죠. 네, 바로 펜탁스입니다. 펜탁스가 이렇게 그 크롭바디만 만들다가 그 다음에 중형 카메라도 만들고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후지필름도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32억 화소의 카메라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천문학계에 들어가는 카메라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진 뉴스에 넣을까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컨셉의 카메라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컨셉의 전체 망원경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확대 비율이 별로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망원경이 아니지
나오진 않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뭐냐 이러면은 이제 베라시 루빈 Observatory LSST 카메라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천문학계의 유명한 과학자죠. 여성 과학자인데 아무튼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관측소 그러니까는 observatory죠. 여기에서 이제 LSST라는 이제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칠레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카메라의 사이즈가 무지막 작기 때문에 칠레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관측소를 만들 거예요. 아무튼 이 남반구 전체의 하늘을 하루 종일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쓰는 카메라의 이제 센스가 CMOS, CMOS 센스인데 이것보다 이제 천문학계에서는 이제 CCD를 많이 쓰죠. CCD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CCD 센서 크기가 얼추 봐도 중형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CCD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CCD 한 장에 이제 1600만 화소짜리 CCD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면은 이 사이즈가 별로 크진 않지만은 이 센서를 189개를 그러니까 모자이크 형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32억 화소를 만드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아무튼 이 개당 사이즈 대비 화소수로 봤을 때는 이 센서의 하나의 이제 센서 픽셀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마이크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센서는 이제 진공 상태로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고 진공 상태로 작동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100도씨에서 이 진공 상태로 이제 항상 운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CCD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전용 렌즈를 유리를 이제 깎아갖고 만들었어요. 반사 망원경 형태로 저는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리를 깎아가지고 굴절 망원경 형태. 그러니까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망원 렌즈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사이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렌즈 구경이 약 1.5m, 1500mm의 구경을 갖는 그런 렌즈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하루 저녁에 촬영할 수 있는 데이터의 총량이 15TB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최대 크기의 하드디스크 하나가 이제 한 8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15테라인가 16테라인가 그렇죠. 그 하드디스크를 이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꽉꽉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천문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32억 화소의 굉장히 놀라운 그런 카메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카메라가 이제 처음 작동을 하는 시기는 이제 처음 샘플 촬영을 하는 시기는 내년 중순쯤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는 내년쯤이면은 아마 32억 화소의 이런 그 사진 샘플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뇌피셜이 팍팍 들어간 뉴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